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통계 자료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식들, 뭐 대표값, 산포도 이런 걸 통해서 수치 표현하는 걸 배웠다면 그림을 그려서 그 상관관계를 좀 더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자. 뭐 그런 뜻으로 관계되어 있는 두 별량 사이의 관계 있죠. 어떤 별량들이 여러 가지 별량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별량을 우리가 앞쪽에 조사한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의 별량 위주거든요. 뭐 키의 평균, 뭐 거기에 대한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하나의 별량이 되는 게 많았다면 이제는 두 개, 지금은 이제 두 개인 건데 두 개의 별량의 어떤 관계를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은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 점은 말 그대로 점인 거고 그림을 흩어져 있는 점들을 그림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별량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건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를? 여기 상관관계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그림은 산점도라 부르고 그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그림은 잘 보니까 이 별량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 좀 일반적인 거는 예를 들어 뭐 여기서 그림에서 여기 여러 뭐 기온, 그다음에 냉방비 이렇게 본다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라는 별량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냉방비, 우리 에어컨을 튼다거나 선풍기를 튼다거나 냉방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적이진 않잖아. 예를 들어 뭐 이런 점을 봤더니 이런 점은 기본 온도가 이만큼일 때 냉방비는 이만큼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더 기온이 올라가니까 냉방비도 좀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온도는 별로 안 높은데 생각보다 냉방비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더위를 잘 타는 사람, 더운 거 잘 못 참는 사람,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냉방비는 상대적으로 좀 높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높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집에서 좀 많이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이렇게 막 세게 안 트시거나 그런 분들.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별량 사이 관계가 이렇게 증가 관계에 있다. 한 별량이 커지면 다른 별량도 증가는 대체로 그런 경향을 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반대죠.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는 기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난방비는 떨어지잖아. 난방할 이유가 없으니까. 날씨 더워 죽겠는데 누구 집에서 보일러 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씻을 때나 뭐 샤워할 때 잠깐 할 뿐이지 웬만해서는 뭐 여름에 한여름에 뭐 더울 때 그러진 않고 반대로 기온이 낮으면 난방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하나는 떨어질 때 이런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 위에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게 되고 밑에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없다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둥그스러먹게. 그럼 이건 증가한다 보기에는 너무 동그랗고 또 감소한다 보기에도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고 얘도 증가한다 보기에는 감소한다 보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죠. 역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증가다 감소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는 상관관계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뭐 상관관계도 뭐 강한 상관관계, 약한 상관관계 뭐 그런 것들. 좀 약해지고 좀 가면 가서 세지고 얘도 이렇게 분포 상태가 한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좀 더 강하다 표현하고 좀 흩어져 있으면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상관관계 자체가. 여기. 다음 산점도 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그르시오. 1번은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음의 상관관계. 하지만 얘네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딱히 상관관계 보기 있다고 어렵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다.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 다음 중 두 별량 사이의 산점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들은 몸무게와 키. 몸무게와 키? 몸무게가 커지면 키가 상대적으로 큰가요? 얘는 보통 몸무게와 키는 약간 어떤 상관관계가 가깝죠? 양의 상관관계가 가깝죠. 그러니까 몸무게를 놓고 먼저 두지 말고 키를만 본다면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키가 크면 뼈도 좀 두껍고 애들이 살도 많이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어머니 나이와 아들의 키 관계 있나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면 아들의 키가 뭐 얼핏 보면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네. 그 어머니가 점점 나이 드실 때마다 아들은 키가 계속 커?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면 애는 무슨 거인이 돼 있는 건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관관계 없다고 보는 거겠죠. 산의 높이와 기온. 산의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음의 상관관계. 얘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음의 상관관계.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별 관계 없고요.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얘는 양의 상관관계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 오른쪽 산점도는 호용인에 반한 학생들이 용돈과 지출액을 조사한 산점도죠. 5명 A, B, C, D, E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가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서는 근데 이게 그림상 어디가 A, B, C야? 이게 이렇게 나는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어디가 A죠? 얘인가요? 네. 얘가 A, 얘가 E, 얘가 C, 느낌상 얘가 D, 얘가 B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운데 선을 가지고 약간 90도, 그러니까 45도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려보셨을 때 이 직선보다 위쪽에 놓여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뭘까요?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많은 학생들이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들이에요. 용돈은 많이 받는데 지출액은 좀 적게 쓰이는 친구들. 그래서 1번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겠죠. 얘는 용돈을 적게 받는데 돈은 엄청 많이 쓰는 친구예요. 2번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가장 적은 학생은 B가 되겠죠. (4번) 문제. 자, 오른쪽 산점도는 유젠의 반 학생 10명이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 수와 국어 성적을 조사한 상관관계표입니다. 그러니까 책 수가 많아지면 국어 성적이 좀 더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네 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딴 데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책을 6권 이상 읽은 학생, 6권이면 여기가 기준이죠. 이상이면 포함해서 이게 6권 이상이에요.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이면 다시 학생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8권 이상 읽은 친구 여기죠. 8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구하시오. 국어 성적 평균 어떻게 구하죠? 국어 성적의 평균은 국어 성적의 총점을 그 인원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학생의 점수 70점, 여기 있는 학생들은 80점 2명, 여기 있는 학생들은 90점이 2명, 총 5명. 여기에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여러분 하시고.